자, 수열의 두 번째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13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수열 AN의 기납적 정의가 다음과 같을 때 5항을 구하는 문제고요. 이제 기납적 정의 왔어요. 기납적 정의는 이렇게 A의 n번째 항을 이용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 다음 항을 정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5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을 하면 A5를 구하려면 n의 4를 대입하시면 돼요. n의 4를 대입하면 A5는 4분의 5 곱하기 A4가 됩니다. 근데 A4는 또 몇이에요? A4는 3 대입하면 3분의 4 곱하기 A3이에요. 그래서 얘는 4분의 5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A3이에요. 근데 A3은 또 몇이에요? A3은 2분의 3 곱하기 A2예요. 그래서 얘는 4분의 5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A2예요. A2는 또 뭐예요? A2는 1분의 2 곱하기 A1이에요. 그래서 얘는 4분의 5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A1인데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5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항 A5는 5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A2, A3, A4, A5 차례대로 구하셔도 되는데 A5를 이렇게 바로 구하게 되면은 A4, A3, A2에 각각 대입을 해서 구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A5 제5항 구하라 그래서 A2항부터 차례대로 5항까지 구하셔도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이게 항이 개수가 엄청 많아지면 뭐 100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규칙을 찾아서 구하시면 돼요. 사실 내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입을 했지만 이게 한 A20쯤 된다 그러면 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대입하다가 규칙을 찾아서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대입해서 풀었지만 A 항이 숫자가 커지면 규칙을 찾아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n개의 직선이 있다. n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 생길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입니다. 최대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은 A0은 1이고 A2는 1이고 A3는 3이래요. 자, 귀납적 정의를 구하라고 했고요.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A0과 A2와 A1은 구하기가 쉬워요. A1과 A1은 직선 하나인데 직선 하나는 만날 수 있는 교점이 없죠. 그래서 A1은 0이 되는 거고요. 직선이 두 개야. 물론 평행하면 안 만나는데 만날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라 그랬기 때문에 평행 안 해야겠죠. 그래도 한 점에서까지밖에 못 만나요. 최대 개수는 1. 그러면 A가 A3 이제 직선이 3개야. 그럼 얘가 이렇게 평행해버리면 2개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평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최대 개수기 때문에 평행하면 안 되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새로운 직선은 원래 있던 2개의 직선과 모두 만나야 돼서 얘는 3이 돼요. 자, 얘를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게 문제인데 내가 방금 말한 거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하나를 그었을 때, 2개를 그었을 때 어떻게 되냐? 2개를 그었을 때 평행하게 그으면 안 되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가 생겨요. 원래 있던 직선과 만나는 거겠죠. 그 다음 직선을 그을 때도 평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세 직선이 만나게 그으면 안 되니까 이 두 직선과 둘 다 만나게끔 그어야겠죠. 그래서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직선은 어떻게 그어야 되냐? 그 다음 직선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직선 3개잖아요. 직선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 3개랑 또 왜 이래? 직선 3개랑 전부 만나게끔 직선을 그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와. 그럼 그 다음 직선은 여기 있는 4개랑 전부 만나게끔 그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A2부터 보면은 A1은 0이죠. A2부터 보면 A2는 A1에다가 원래 있던 직선이 하나니까 더하기 1이에요. A3는 A2
A2는 이제 이 점 하나죠. 원래 있던 점 하나고 새로운 직선은 앞에 있는 직선 두 개와 모두 만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긴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A4는 어떻게 되냐? A4는 원래 이제 3개가 있죠. 만나는 교점 이미 3개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그 다음 직선은 여기 있는 직선 3개랑 다 만나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다 만나게. 그럼 3개가 늘어나겠죠. 이 다음부터는 그림이 복잡해져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하면 A5는 원래 교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이게 A4입니다. A4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직선 4개를 다 만나도록 직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4개가 플러스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면 AN 플러스 1은 그 전까지 n개의 직선의 교점에다가 더하기 거기에 있는 n개의 직선과 한 점에서 전부 만나야 돼서 플러스 n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식을 구하라고 하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 더하기 n이 됩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 1, 2, 3, 점점점. 여러분 기납적 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기납적 정의를 직접 관계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정형화된 풀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에 맞게 좀 풀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와 관계를 생각하면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A1은 0이고 A2는 1이고 A3은 3이고 A4는 구했더니 6이 나왔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1이 나온 이유를 앞에서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1이 나온 이유는 앞에서 직선이 하나였기 때문에 1이 나온 거예요. 얘가 3이 나온 이유는 원래 1에다가 앞에 직선 2개와 만나는 거 2를 더한 거예요. 얘가 6이 나온 이유는 앞에 원래 3에다가 새로운 이제 원래 있던 직선 3개와 전부 다 만나게끔 직선을 새로 긋기 때문에 3을 더한 거고 그 다음 A5는 4를 더한 거고 직선이 앞에 4개 있었으니까 그거랑 다 만나게 직선을 긋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긋는다고 치면은 다 만나게 그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만나게. 이런 식으로 다 만나게 평행하지 않으면서 3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안 만나도록 계속 긋다 보면은 이런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따로 또 질문을 하시고요.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전 단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5번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수학적 기납법도 많이들 어려워해요. 여기 칸도 굉장히 모자른데 수학적 기납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n이 1일 때 증명을 해요. 성립함을 증명해. 그리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n이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해. 이게 수학적 기납법은 패턴이 전부 이걸로 똑같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문제는 이 패턴만 알아도 증명을 할 줄 몰라도 이 패턴만 알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증명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직접 해야겠지만 그때도 이 패턴을 아시면 돼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두 번째 스텝 성립한다고 가정.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이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면 돼요. 근데 3번을 증명할 때 2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저 가정된 사실, 가정한 사실은 참이에요. 가정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걸 참이라고 가정하고 그걸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하는 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흐름이고요. 뭐 이제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1이, 그러니까 얘도 패턴이 똑같죠. 지금 1, 2가 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말한 2번, 3번이 보통 합쳐서 2번으로 들어가요. 2번, 3번이 보통 한 단계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n이 1일 때 성립함은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 4n 제곱 더하기 1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n이 1일 때부터 성립함을 증명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명을 하는 거면 1이 아니고 2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은 상황에 맞게 시작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고 뭐 n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3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면 돼요. 처음에 하는 게. 여기선 1일 때를 증명해야 되니까 빈칸 채우기라서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일 때 대입하면 되죠. 4의 1제곱 더하기 1은 5기 때문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이다. 기억은 2네요. 기억은 2. 나머지 2죠.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나머지가 2인 걸 보여야 돼요. 근데 1일 때는 나머지가 2인 게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K일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죠. 내가 가정했어요. 두 번째 단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할 거예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유도를 할 건데 일단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하고요. 얘는 이제 가정된 사실입니다. 4K제곱 더하기 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3m 더하기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m은 어떤 자연수가 되겠죠. 얘는 식을 좀 변형한 것 같은데 따라서 4K제곱은 1을 넘겨주면 3m 더하기 1이 된다. 니은에는 3m 더하기 1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에는 3m 더하기 1. 얘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1 넘겨준 거예요. 1 이항해서 3m 더하기 1이 나온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죠. 그걸 보일 거예요. 그걸 보이려면 우리가 뭘 보여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K 플러스 1일 때면은 이제 여기 이겁니다. 4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걸 보여야 돼요. 우리가 뭘 보여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2인 걸 보여야 돼. 그럼 이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뭘 보이면 되냐? 얘는 3K 더하기 2꼴로 나타나지면 여기서 K는 자연수가 되겠죠. 이 형태로 나타내지면은 우리가 4K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죠. 확실하게. 그래서 4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걸 증명하려면 4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을 이런 꼴로 나타내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건데 여기다 이 식을 좀 볼게요. 얘는 이제 여기다 좀 쓸까요? 이따가 여기다가 4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이죠. 는 여기 니은이 들어와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3m 더하기 1이란 걸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4K 제곱 더하기 1. 이거는 이제 지수법칙이죠. 4의 1제곱 곱하기 4의 K제곱 합쳐주면 4의 K 플러스 1제곱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4K제곱이 위에서 니은과 같다 그랬어? 위에서 니은과 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 자리에 니은을 넣어준 겁니다. 3m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니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를 이제 전개해주면 12m 더하기 4 더하기 1이 돼요. 자, 얘 잘 보세요. 그럼 얘는 12m 더하기 5가 되고요. 그쵸? 12m 더하기 4 더하기 5.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내가 말한 대로 3K 플러스 2꼴로 나타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3으로 묶어주면 4m 더하기 1 더하기 2꼴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5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바꿀까요? 5는 3 더하기 2잖아요. 3 더하기 2니까 3 우리가 지금 3의 배수인 걸 보여야 되니까 3으로 묶으면 4m 더하기 1 더하기 2다. 그래서 디귿에는 뭐가 들어간다? 4m 더하기 1이 들어가요. 4m 더하기 1. 그러면 4m 더하기 1은 자연수기 때문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따라서 1번, 2번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온다. 증명이 끝난 거예요. 증명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패턴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점 n이 1일 때 혹은 뭐 n이 2부터라 그러면 2일 때 맨 처음 시작점에서 성립함을 증명해요. n이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이 연역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따라서 빈칸을 채우다 보면 기억은 2가 나오고요. 니은은 3m 더하기 1이 나오고요. 디귿은 4m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는 빈칸 채우기라서 증명까지는 아니었지만
뒤에 증명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증명하는 문제 다시 풀면서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당연히 그냥 증명하는 것보단 쉬운데, 다만 빈칸 채우기 문제는 증명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패턴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빈칸을 잘 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기억의 2, 니은의 3m 더하기 1, 디귿의 4m 더하기 1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필기하시고요. 지금은 지우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풀어야 되니까.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x 더하기 an이 문제가 복잡한데, 직선 있고요, 원 있어요, 2등분한대요. 문제가 복잡하지만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등분한다 그랬죠? 원을 2등분해야 돼요, 여러분. 원을 2등분하려면 직선이 원을 2등분하려면 무조건 어디 지나야 돼요? 무조건 중심 지나야 돼요. 어떻게 2등분하든지 간에 중심을 지나야 2등분이 돼요. 중심을 안 지나면 2등분이 안 되잖아. 원을 2등분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 중심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든 중심을 지나야 2등분이 됩니다. 즉 y는 x 더하기 an 제곱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중심 구할 수 있죠? 여러분 2등분 한다는 조건으로 이걸 알아낼 수가 있고, 원의 중심을 그럼 구해보면, 원의 중심은 이미 중심을 알아보기 쉽게 해놨어요. 3n 콤마,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y 빼기 n 제곱 마이너스 3n의 제곱이죠. 그래서 3n 콤마 n 제곱 마이너스 3n이 됩니다. 이게 원의 중심이에요. 뭐 원의 중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q의 제곱, 이건 r 제곱. 이랬을 때 중심이 p 콤마 q니까요. 이게 중심이니까 중심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반지름도 여기서 루트 씌우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긴 한데 반지름은 안 구해도 되는 것 같긴 해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야 된다. 즉 n제곱 마이너스 3n은 3n 더하기 an이 돼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an은 n제곱 마이너스 6n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죠? 자, 그래서 k는 1부터 5까지 KAK를 구해보면 AK 자리에 우리가 위에서 구한 식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6K가 되겠죠. N만 K로 바꿔주면 AK가 되죠.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세제곱 마이너스 6K제곱이 됩니다. 문제 쉬워졌네요. 갑자기 확 쉬워졌죠? 예, 그럼 얘는 이제 나눠서 바로 이렇게 나눌까요? K세제곱 마이너스 6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자, 공식에 대입하면 2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 됩니다. 약분 되고요. 자, 얘도 약분하면 15의 제곱 225 빼기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니까 30 곱하기 11에서 330. 그럼 마이너스 105가 나오네요.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AK의 값은 마이너스 105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사실만 알면 AN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7번으로 넘어갈게요. 17번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인데요. 자, 500원짜리 동전에서 항 모양을 앞면, 숫자 모양을 뒷면이라고 할 때 똑같은 동전 n개를 뒷면이 이웃하지 않도록 한 줄로 배열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동전 4개를 배열할 때 얘는 가증하지만 얘는 안 된다. 왜냐면 얘는 여기서 연속으로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연속으로 뒷면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앞면은 연속으로 나와도 돼요. 뒷면만 이웃하지 않도록, 연속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 줄로 배열한다. 물론 이 경우의 수도 우리 확률과 통계를 배운 친구들은 구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방법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경우의 수 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쉬워요. 지금은 관계식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한다기보다, 물론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쓰는 스킬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그 스킬이 좀 들어가는데, 방법의 수 AN을 무조건 구하라는 건 아니고 관계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n 플러스 2번째 얘를 구할 건데, 얘는 이제 뜻이 동전 n 플러스 2개를 위의 규칙에 맞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확통을 아직 안 배워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경우의 수 자체는 우리가 고1 때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일 때, 그리고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동전이 여기서 몇 개가 있냐? 나머지 동전이 n 플러스 1개가 있거든요. n 플러스 1개. 뒤에 동전이 이렇게 쓸게요. 여기 동전 n 플러스 1개 여기다 배열을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동전이 총 n 플러스 2개를 배열하는 건데, 맨 앞에 동전은 앞면으로 고정시켰으니까 남은 동전은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n 플러스 1개를 배열할 때 얘가 앞면이기 때문에 여기 뒤가 오든 앞면이 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n 플러스 1개의 동전은 그냥 위의 규칙에 맞게만 배열을 하시면 돼요. 즉 이 n 플러스 1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는 그냥 a n 플러스 1과 같아요. 동전 n 플러스 1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근데 얘가 뒤일 때는, 맨 앞에 동전이 뒤일 때는 여기에 뒤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뒷면 연속으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웃하지 않도록 연속으로 나오면 안 돼요. 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무조건 앞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가 고정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동전 n개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1번 맨 앞에 동전이 앞일 때는 그 뒤에 동전이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쭉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머지 동전 n 플러스 1개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고스란히 나와서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가지수가 나오는 거고, 맨 앞에 동전이 뒤일 때는 그 다음 동전은 무조건 앞이어야 돼요. 여기 뒤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앞이 오고, 그럼 이제 두 개 동전을 썼으니까 남은 동전 n개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그 뒤에 나와서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a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2는 뭐냐? 동전 n 플러스 2개를 배열하는, 규칙에 맞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얘는 1번, 2번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1번 경우의 수 더하기 2번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1 경우의 수 더하기 2 경우의 수. 왜냐면 1과 2 경우의 수는 서로 겹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시작이 앞이고 얘는 시작이 뒤니까 서로 안 겹치고, 시작은 무조건 앞 아니면 뒤기 때문에 1, 2번이 모든 경우를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 동전을 앞으로 시작하면 그 가지수는 an 플러스 1이 나오고, 맨 앞에 동전을 뒤로 시작하면 그 경우의 수는 an이 나와서 an 플러스 2, 즉 동전 n 플러스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가 돼요. 수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의 관계식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거의 없고 내가 지금 설명을 했죠, 말로 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도 안 배우기도 했고, 경우의 수는 배웠지만 확률과 통계를 아직 안 배우기도 했고, 확률과 통계를 배웠으면 이게 좀 더 아마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 우리 경우의 수는 배웠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이해를 못할 건 없어요. 여러분이 배운 범위 내에서, 지식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또 따로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다. n은 1, 2, 3, 4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2개의 동전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한 거다. 맨 앞에 동전이 앞면일 때,
맨 앞에 동전이 뒷면에 있다. 그게 또 앞에 n 플러스 1개 배열하는 가지수, n개의 배열하는 가지수와 또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문제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18번.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이거는 이제 아예 증명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15번에서는 빈칸을 채웠는데 이번엔 증명을 하래요. 증명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증명 자체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빈칸 채우기는 보통 증명이 조금 어려운 걸 내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증명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렵게 돼서 잘 안 내죠. 물론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시그마 공식이죠. K제곱의 합의 공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알게 되겠네요. 자, 패턴은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예요. n이 1일 때 증명함을 보여야 합니다. 자, n을 1 대입하면 좌변은 1의 제곱이 되고요. 보통 1번 케이스는 되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되게 쉬워요.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얘가 두 개가 같다는 거 보이면 돼요. 좌변은 1이고 우변도 1이니까 성립을 하네요.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성립하는 게 이거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k의 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성립을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냥 써먹으면 돼요. 이건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합니다. 결론으로 보여야 될 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하는 걸 보여야 돼. 그러면 보여야 되는 게 이거예요. 쭈루룩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제곱까지 했을 때 더했을 때 얘가 6 k 대신에 k 플러스 1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여기는 2k 플러스 1에 더하기 1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그냥? 2k 플러스 1 더하기 1. 우리가 결론으로 얘가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게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때는 이걸 패턴대로 하세요.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뭘 보여야 되는지 먼저 써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걸 보여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 식을 보여야 돼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좌변을 맞춰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킬이죠. 이제부터는 증명한 스킬. 빈칸 채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다 k 플러스 1 제곱을 더해주면 좌변이 같아지잖아요. 좌변 맞춰준 거예요. 지금 우변은 맞춰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좌변을 맞춰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당연히 등식은 안 바뀌겠죠. 여기에도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면 당연히 두 개는 같겠죠.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겁니다. k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그럼 당연히 등식은 여전히 성립을 하고요. 좌변은 우리가 원하는 좌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변만 좀 손을 봐줘서 우변이 이 모양이 나오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참고로 이 모양이 나오려면 한 번 더 좀 풀어 써주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저거 전개하면 2k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 증명 끝이에요. 우변이 이 모양이 나오면 증명이 끝이다. 왜 증명 끝인지 알겠죠? 우변이 이 모양이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개한 겁니다. 2k 플러스 2 더하기 1, 2k 플러스 3으로 전개를 한 거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겠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 정리할 건데 6분의 통분해야겠죠?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통분하면 6분의 더하기 6분의 6k 플러스 1의 제곱. 여러분 이거 전개할 생각 말고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묶어줄 생각.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는
이거를 다 전개하기보다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 k 플러스 1로 묶으면 앞에는 k, 2k 플러스 1로 1이 남고요. 더하기 뒤에는 6k 플러스 1이 남아요. 이렇게 남습니다. 예, 좋아요. 계속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전개한다. 6분의 k 플러스 1. 얘 싹 다 정리할게요. 이거 정리 여기다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칸이 좀 모자라서 2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6k 더하기 6이에요. 맞나요? 2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6k 더하기 6. 그러면 2k 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이에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2k 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을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1, 2 2, 3 더하기 더하기로 되네요. 그래서 되죠? 대각선 곱하면 예.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정확하게 나왔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이제 여기서 모양을 좀 바꿔주면 얘는 6분의 우리가 원하는 모양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1 더하기 1 이 모양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 얘가 됐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 증명이 끝났어요. 내가 지금 밑에 써놓은 거 지웠는데 밑에 써놓은 거는 내가 증명할 때 참고하려고 쓴 거예요. 그거를 보인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근데 목표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증명이 끝난 거고 마무리 지을게요.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거 한 번 더 쓸까요? 즉 지금 정리를 했더니 맨 처음 좌변이 이거였거든요. 얘가 얘랑 같아졌어요. 그쵸? 계속 등으로 이어왔죠. 즉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하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등식이 k 플러스 1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보인 거예요.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 이 식이 나와요. 여기다 k 플러스 1일 때 대입을 하면 이 식이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나오죠?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자, 그럼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찐 마무리.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요?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어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주어진 등식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은 성립한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빈칸 채우기가 아니고 아예 통으로 증명을 했죠.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였고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식을 변형 조작해서 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했어요.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증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따로 질문해 주시고 중단어 학습 점검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